자, 다음 문제로 또 이어서 가봅니다. 자,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결정하는 법칙은 자, 뭐였죠? 두 전하 이렇게 있을 때 Q1, Q2, Q1, Q2 이렇게 있을 때 작용하는 힘 바로 쿨롱의 법칙이었죠. 한번 가볼까요? 쿨롱의 법칙. 이렇게 전하가 이렇게 있을 때 오호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서로 이렇게 잡아당기려는 힘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Q1, Q2에서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힘의 세기를 정의한 것이 바로 쿨롱의 힘, 쿨롱의 법칙이었죠. 그래서 쿨롱 상수 K에다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Q1, Q2의 곱이었죠. 그리고 그때의 이 K라고 하는 것은 4파 엡실론 제로분의 1, 뭐 이거죠. 이게 바로 K제. 이것이 쿨롱 상수였고, 그때 K는 뭐였습니까? 이걸 계산해 보니까 99콘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쿨롱은 99콘, 99콘, 9 곱하기 10의 9제곱 기억을 해보자 그랬죠. 그래서 쿨롱의 법칙이지, 쿨롱의 법칙. 자, Q1, Q2 플러스 Q1 마이너스 Q2가 있네요. 이 전하가 진공 중에서 R만큼 거리에 있을 때 작용하는 정전기력은 쿨롱의 힘이죠. 99콘이야, 99콘. 9 곱하기 10의 9제곱. 그리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Q1, Q2 이렇게 되죠. 힘의 크기만을 나타내니까요. 3번이 되겠죠. 3번. 공기 중에 양전하가 20마이크로 쿨롱, 음전하가 30마이크로 쿨롱이 1m예요. 1m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뭐 이거 자, 쿨롱 상수 K죠. 9 곱하기 10의 9제곱 곱하기 1m, 1m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마이크로니까요. 10의 마이너스 6제곱 곱하기 크기만을 나타내니까 역시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원칙적으로 이제 음전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서로 마이너스 양전하 음전하 다르면 서로 잡아다니죠. 흡인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고 요 크기를 구해보면 이렇게 됐죠. 같은 식이지. 그래서 같은 부호일 때는 반발력이고요. 여기 얘가 음전하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보다 그러면 흡인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기만은 5.4N이 되겠다. 그 얘기지. 진공 중에 10마이크로 또 20마이크로 쿨롱의 점전하를 1m 놨을 때 이곳은 이제 같은 거니까 반발하겠죠. 반발. 역시 식으로 세워보면 99콘을 좋아해. 99콘을 좋아해. 1의 제곱이 되고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그렇죠? 요것도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거를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계산해 보니까 1번이 나오죠. 자, 다음 유전율의 단위를 구해봐라 그랬는데요. 자, 유전율 한번 살펴봅시다. 유전율은 엡실론 그랬고요. 엡실론 제로에 엡실론 S 공기 중에서의 유전율의 비유전율을 곱한 거였죠. 그래서 절연체 종류에 따라서 전하가 축적되는 정도가 다른데 이 절연체에 따른 전하를 유도해내는 정도를 우리가 유전율이다 그랬었죠. 그래서 진공 또는 공기 중에서 유전율은 유전이 잘 돼요. 885, 885, 5는 5로 이렇게 유전이 잘 되고 12명의 자식이 있었어. 12명 기억을 해보고요. 자, 의미는 뭐였습니까? 이제 공기 중에서의 이런 유전율에 비해서 어떤 다른 물질을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전하를 유도해내는 능력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질에 따른 공기에 비해서 그 다른 유전율의 비율을 우리가 비유전율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단위로는 페러퍼미터였어요. 유전율의 단위는 페러퍼미터. 그래서 유전율의 단위는 1번 기억을 해둬야죠. 페러퍼미터. 그리고 볼트퍼미터는 전기의 세기 또는 전기장의 세기 이렇게 되죠. 전기장의 세기. 2는 여기 볼트퍼미터. 그다음에 전성 밀도 D죠. 쿨롱/제곱미터. 투자율 뮤죠 뮤. 헬리퍼미터. 자, 이 단위 중요하죠. 유전율 엡실론 페러퍼미터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비유전율 2.5의 유전체 내부의 전속 밀도가 얘가 되는 점의 전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되겠는가?
이거는 비교적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그래도 자 한번 이해해 봅시다. 우리 전성 밀도 D라고 하고요. 전기장의 세기를 E라고 하는데 이 둘의 관계는 D는 엡실론 E라는 관계식이 있죠. 그래서 엡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의 유전율인 엡실론 제로에 엡실론 S E 이렇게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요 식을 뭐 알고 있어야 문제는 풀리는 건데요. 이거에 의해서 지금 E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을 변형을 해보면 전기장의 세기 E는 얘가 이제 분모로 내려가면 되겠죠.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D 이거를 뭐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한번 대입해 봅니다. 자 엡실론 제로는 공기 중에서 유전율, 공기 중에서 유전율 뭐였습니까? 8855 12명의 자식이 있었죠.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유전율 2.5라고 알려줬죠. 비유전율 2.5라고 알려줬고 그 다음에 전속밀도 이거 알려줬네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 뭐 이걸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대로 요것을 계산해주니까 9 곱하기 10의 4제곱 조금 어려운 문제네요. 자 이런 것들 너무 어려우시면 부담 없이 넘어가 주셔도 괜찮겠어요. 또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거 뭐 계산만 하면 되니까. 다음 중 틀린 것은 뭐냐? 틀린 것은 자 같은 보호의 전압 길이는 반발력이 생긴다. 그렇죠. 맞죠. 정전 유도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은 반발력이다. 꼭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같은 전하일 때는 반발, 다른 전하일 때는 흡인력을 갖죠. 꼭 반발력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죠. 틀린 거지. 그러니까 답은 일단 2번이 되겠네요. 정전 용량이란 콘덴서가 전하를 축적하는 능력, 그쵸? 콘덴서의 전압을 가하는 순간 콘덴서는 단락 상태가 된다. 그렇죠. 우리 콘덴서가 이렇게 있을 때 처음에 전압을 딱 주게 되면 여기에 전하가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마치 전류가 단락이 된 것처럼 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가 충전이 완성이 되면 직류 같은 경우에 여기가 오픈되어 있는, 그렇죠? 열려 있는 것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전압을 가하는 순간에는 이 콘덴서는 단락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맞지? 답은 2번이죠. 전기장의 세기 단위 계속 잘 나오니까요. 전기장 E였죠. E는 뭐였습니까? 볼트 퍼 미터가 되는 거죠. 볼트 퍼 미터.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다시 자 1번은 헬리퍼미터는 투자율의 단위고 페로퍼미터는 유전율 기억합시다. 유전율. 그리고 자기장의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미터 자기장의 단위죠. 전기장의 세기는 볼트 퍼 미터. 전기장 중에 단위 전하를 놓았을 때 그것에 작용하는 힘은 어느 값과 같은가? 자, 오호, 그렇죠. 우리 쿨롱의 힘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에 Q라고 하는 전하가 있을 때, 요 뭐 구분이 필요 없으니까 Q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R만큼 떨어진 곳에 1쿨롱의 단위 전하를 놨을 때의 그때의 힘의 세기가 바로 이거의 전장의 세기였죠. 그렇지?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 1번이 되는 거죠. 단위 전하 1쿨롱짜리를 단위 전하라고 하고 그걸로 놨을 때 작용하는 힘을 이 전개의 세기 또는 전기장의 세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지. 쿨롱의 법칙에서 두 개의 점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정전력의 크기는 고배는 일단은 비례했죠. K에 R제곱 Q1 Q2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배는 비례하고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고배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4번에 있네요. 그치? 고배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됐지. 자, 쿨롱상수. 99콘을 좋아해. 자, 전장의 단위. 전장은 전개라고도 할 수 있고 전개의 세기 이거였죠. 계속 나오고 있지. 볼트 퍼 미터. 건집시다 하나. 자주 나오는 거죠. 볼트 퍼 미터. 그리고 여기 자 V도 한번 볼까요? V는 뭐 W를 우리가 Q로 나눈 거였죠. V는 그래서 W는 QV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것은 1이죠. 1. 그러니까 줄이 되고 이것은 쿨롱이 되죠. 쿨롱. 그러니까 이 전압의 단위는
요거 주울 퍼 쿨롱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줄은 1이기 때문에 줄 대신에 뉴턴 미터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뉴턴 미터 퍼 쿨롱 요것도 전위의 단위가 된다. 여기서 전개의 단위는 볼트 퍼 미터.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등전위면과 전기력선의 교차 관계는, 자, 등전위면과 전기력선 어떻게 됩니까? 이 전기력선이 쭉 나갈 때 우리가 등전위면은 이렇게 등전위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전위면을 얘가 탁 나갈 때에는 여기가 직각으로 여기를 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전위면과 전기력선은 직각으로 교차한다. 1번이 답이 되지. 전기력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전기력선의 방향은 전기장의 방향과 같고 밀도는 전기장의 크기와 같다. 그랬지?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았죠. 전기력선은 도체 내부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옳지 않고, 등전위면의 수직 맞죠? 방금 전에 살펴봤죠. 등전위면의 수직으로 출입하고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전기력선이 이동한다. 답은 2번이죠. 도체 내부에서의 전기력선은 없다는 거 기억을 합시다.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도 0이 된다. 다음 중 전기력선의 성질 중 틀린 것은, 자, 전기력선의 밀도는 그 전기장의 세기를 나타낸다. 그렇죠? 같은 전기력선은 서로 반발한다. 전기력선은 반발하죠. 그래서 교차하지 않죠. 반발하기 때문에 교차하지 않아요. 3번이 틀린 거죠. 자,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의 수직이다. 그렇죠? 도체가 이렇게 있을 때 전기력선은 수직으로,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발사가 된다. 그랬었죠. 등전위면을 따라서 전하 Q 쿨롱을 운반하는데, 등전위면은 전위가 같은 면이다. 그 얘기예요. 등전위면은 이렇게 전위가 같은 면이야. 여기에 이 Q 쿨롱의 것이 움직일 때에는 전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전위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0이 된다. 필요한 에너지는 0이 된다. 기억을 합시다. 전기역선의 밀도를 이용해서 주로 대칭 정전계의 세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법칙. 이거는 크게 어려운 말이고요. 전기력선의 밀도를 이용해서 전개의 세기, 전개의 세기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였습니까? 바로 전기력선의 밀도를 이용해서 전기력선의 세기를 구하는 것. 그래서 전개의 세기를 2라고 한다면 전기력선의 개수를, 밀도라는 건 뭡니까? 면적으로 나눈 거죠. 면적으로 나눈 것. 이것이 바로 전기력선의 세기다라고 표현한 것. 이거 바로 가우스의 법칙이에요. 가우스의 법칙. 답은 2번입니다. 전기력선의 밀도가 바로 전기의 세기다라고 한 사람이 가우스. 자, 전위의 단위. 아까 봤죠. 전위. V라고 했을 때 V는 뭐였습니까? 바로 W를 Q로 나눈 거기 때문에 단위는 줄 퍼 쿨롱이었고요. 줄 퍼 쿨롱과 같은 것은 줄이 1이었기 때문에 뉴턴 미터 퍼 쿨롱과 같았었죠. 그러니까 답은 맞지 않은 거니까 이거 맞고요. 요거 맞고, 그쵸? 요거 맞기 때문에 요거 아니죠. 계속 이거는 전기장의 세기 2의 단위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4번. 이건 전개의 단위, 전기장의 단위. 절연체 중에서 플라스틱, 고무, 종이, 운모 같이 전기적으로 분극이 일어나는 물질을 뭐라고 하는가? 자, 일단 분극이 뭐냐면 한번 살펴봅시다. 분극은 이렇게 어떤 물체가 있을 때 도체가 아니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개를 가해주면 이것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해주게 되면 내부에 있던 이런 분자들이 여기 마이너스 쪽은 플러스로,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 한번 다시 볼까요? 이것이 이렇게 각각 배열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면서 한쪽으로 마이너스, 이쪽으로는 플러스가 이렇게 모이는 현상을 분극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도체에서 만들어지지 않고요. 바로 유전체, 우리가 유전율을 나타내는 그 유전체에서 이런 분극 현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지. 온도 변화에도 용량 변화가 적고 극성이 있고요.
콘덴서 자체의 플러스 기호로 전극을 표시하고 비교적 가격이 비싸지만 온도에 의한 용량 변화가 엄격한 회로 어느 정도 주파수가 높은 회로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콘덴서. 이건 뭐 하나 이 문제를 통해서 알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이게 바로 탄탈 콘덴서입니다. 탄탈 콘덴서. 자, 기억을 하고요. 직류용으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다. 그 얘기지. 탄탈.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은 극판의 간격을 3분의 1로 하면 정전 용량은 몇 배가 되는가? 이거 우리가 정전 용량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에 이렇게 극판 두 개를 두고 이렇게 전압을 가했죠. 그럴 때 얘는 이 면적에 비례했고요. 그치? 이 면적이 크면 클수록 많이 축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거리에는 반비례했죠. 이 거리가 짧을수록 많이 축적하기 때문에 길면 반비례하죠. 그래서 거리에는 반비례해서, 그 다음에 유전율에 또 비례하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썼던 것이 바로 C는 정전 용량은 엡실론,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면적에는 비례했기 때문에 요거였죠. 요거.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방금 했던 대로 써볼까요? C는 엡실론 D분의 뭐 A라고도 하고요. 면적을 S라고도 하니까 S라고 한번 여기서는 표현을 해보면, 그렇죠? 이 상태였는데 이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바로 D가 3분의 1 간격이죠. 극판의 간격이 3분의 1이 되었다는 것은 여기가 3분의 1D가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때의 3은 뭡니까? 이 앞으로 나가는 거죠. 3이 앞으로 나가서 3 엡실론 D분의 S 이렇게 된 거니까 이 값에 비해서 몇 배가 됐습니까? 3배가 된 거죠. 3배.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그림에서 콘덴서의 접속 시에 합성 정전 용량은 어떻게 콘덴서를 지금 직렬로 연결했네요. 이 콘덴서는 저항과는 반대로 계산된다 그랬었죠. 저항에서의 병렬처럼 계산하면 되니까 얘는 더한 것분의 곱한 거, 더한 것분의 곱한 거 이걸 찾아주면 되겠죠. 이제 그래서 병렬 접속일 때는 더해주면 됐죠. 저항과는 반대가 된다고 그랬죠. 얘는 두 개를 더해주면 되고, 직렬로 접속했을 때에는 더한 것분의 곱한 거, 더한 것분의 곱한 거 이렇게 여기서 포인트는 저항과 반대가 된다 그랬었죠. 계산법이. 그래서 직렬로 연결한 경우 더한 것분의 곱한 거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정전 용량이 같은 10개가 있을 때요. 콘덴서가 이것을 병렬로 접속할 때 직렬 접속할 때의 값보다 어떻게 되는가? 얘는 저항과 반대가 되니까요. 이렇게 병렬로 접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정전 용량이 C인 것을 이렇게 병렬로 했을 때 이걸 만약에 10개를 했다. 뭐 2개 했을 때에는 2배가 되는 거죠. 2C가 되는 거고, 자, 이 경우를 일단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2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저항과는 반대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2분의 C가 된다는 거죠. 2분의 C. 저항에서는 얘가 2배가 되고, 그렇죠? 얘가 2분의 R이었다면 반대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콘덴서를 만약에 10개를 연결했다. 이렇게 10개를 연결했다 그러면 10C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렬로 10개를 연결했다 그러면 C를 10으로 나눈 값이 돼야 된다 그 얘기지. 그래서 병렬로 접속할 때의 값은 직렬로 접속했을 때 값보다 어떻게 되느냐? 즉 얘로 뭐 해줘야 됩니까? 나눠야죠. 즉 10C를 이걸로 나눈다는 건 뭡니까? 바로 역수를 곱하는 거니까 C분의 10이 되어서 샥샥 약분되니까 100배가 된다.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이. 자, 우리 해설에서는 간단히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만약에 이 10개 콘덴서를 하나를 1페럿이라고 가정하면 10개를 두게 되면 병렬일 경우에는 10페럿이 되는 거고요. 직렬일 때에는 10개를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1페럿을 10으로 나눠야 된다 그랬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역시 얘로 또 나눠주니까 얘로 나눈다는 건 역수를 곱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역시 100배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 얘기지. 자, 정전 용량 2 마이크로페럿과 3 마이크로페럿을 직렬로 연결한 경우에 합성 정전 용량. 자, 이 정전 용량은 저항과는 반대가 된다고 그랬죠. 직렬인 경우에는 뭐였습니까? 바로
더한 것분에 곱한 거, 더한 것분에 곱한 거. 저항과는 반대예요. 그래서 얘는 5분의 6이니까 1.2가 답이 되겠네요. 이거 계산해 보면 1.2가 되죠. 1.2. 1쿨롱 전하에 10N의 힘을 작용했다면 그때의 전기장의 세기는, 일단 이 문제에서는 전하에 작용하는 힘 F와 전기장의 세기 E와의 사실 관계를 지금 물은 거죠. 한번 써볼까요? 우리 힘 F는 뭐였습니까? F는 쿨롱 상수 K의 R제곱분의 Q1, Q2였고, 그때 전기장의 세기 E는 여기 하나 2를 대입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곱에 Q 하나가 없어지는 꼴이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사실상 얘를 Q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E는 F를 Q 하나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결국 뭐였습니까? F는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해져서 2에다가 Q가 곱해진 값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랬죠. 여기에서는 지금 뭐 얘를 구하는 거니까 이 식을 이용을 해봅시다. 이 식을 이용을 하면 여기에서의 자 힘 F는 여기가 100N이죠. 여기다 100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1쿨롱이니까 여기다 1쿨롱을 대입하니까 여기 이 값도 역시 그냥 100이 되네요. 100.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 역시 100 볼트 퍼 미터.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자, 30과 40 마이크로 페럿의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한 후 100V 전압을 가했을 때의 전체 전하량은 몇 쿨롱이 되겠는가? 자, 일단 요것은 두 콘덴서를 병렬로 이렇게 달았기 때문에요. 그치? 여기에 지금 30 마이크로, 여기에 40 마이크로 페럿을 달았을 때 병렬이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는 그냥 더해주면 되죠. 70 마이크로 페럿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에 여기에 100V의 전압을 가했을 때의 전하량. 이 공식 뭐였습니까? Q는 CV라는 공식이 있죠. Q는 CV. 바로 여기에 정전 용량에다가 전압을 곱해준 것이 바로 전하량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C잖아요. 합성 정전 용량 C고요. 그때의 전압 V 100이기 때문에 이때의 전하량은 이 70 마이크로페럿에다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죠. 거기에다가 100V, 100을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는 거지. 4번. 자, Q는 CV 기억을 합시다. 다음 회로에서의 합성 정전 용량 마이크로페럿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곳은 일단 얘네 둘이가 병렬이죠. 병렬인 경우에는 더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C는. 그럼 얘는 6 마이크로페럿이 되고요. 3과 6은 다시 직렬이 된 거죠. 직렬일 때에는 정전 용량은 더한 것분에 곱한 거, 더한 것분에 곱한 거 이렇게 되죠. 더한 것분에 곱한 거. 그래서 얘는 9분의 18, 그래서 2 마이크로페럿이 되는 거죠. 4와 6의 콘덴서를 병렬 접속하고 10V 전압을 가했을 때 역시 축적되는 전하량. 또 공식. 자, 반복을 하면서 계속 이제 봐야죠. Q는 C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4와 6에 이렇게 병렬로 4페럿과 6에 병렬로 연결하고 여기가 10V를 가했기 때문에 자, 했던 유형인데요. 자, 반복해서 해보면 얘는 이제 얼마입니까? 병렬이니까 둘이 더해서 10페럿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10V를 가했기 때문에 그때의 전하량은 정전 용량에다가 전압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10을 대입하고 여기다가 또 10을 대입해주면 100쿨롱이 된다 그 얘기죠. 도체의 같은 방향에 전류가 흘렀을 때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도체의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흘렀을 때 가보면요. 우리 이거 두 도체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서로 반발을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의 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거리에 반비례하고요. 또 두 전류 값의 곱에 2배란 거에 10의 마이너스 7제곱 이렇게 힘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거는 거리에 따른 힘이기 때문에 이 공식이 있어서 다른 방향이면 반발하고 얘는 같은 방향일 때가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을 때는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한다 그랬죠. 흡인력이 발생해서 그래서 스페이서라고 하는 걸 또 둔다고 그랬죠. 답은 3번이지. 콘덴서 중에서 극성을 가지고 있는 콘덴서로서 교류회로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 교류회로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 이것도 뭐 이 문제를 하나 가지고 또 공부해 가는 거죠. 전해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극성이 있다는 거죠. 양극과 음극의 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해 콘덴서는 직류회로에서만 쓰게 된다는 거. 자, 문제풀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 또 이어서 또 다음 문제로 또 가보겠습니다.